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많이 떨리네요. 요새 의사요한 드라마가 한창 하고 있죠. 저 또한 실제 통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로서 많이 공감이 되고 재밌어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건강과 행복에 관심이 많은 건장한 30대 청년이고요. 동시에 구강내과를 전공한 현직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중 한 곳에서 수련을 받고 많은 임상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구강내과가 뭐야? 하고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구강내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앞으로 제가 다룰 컨텐츠 목록도 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에 한 번이라도 고통받아 본 적이 있다면 주목해 주시고요. 구강내과 다루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턱관절 장애. 세계에서 가장 턱관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장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과연 어떤 의사일까요? 단연 구강내과 전문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턱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평상시 생활 습관이나 꿀팁 등을 이번 통증에 대한 콘텐츠가 끝나면 준비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성 근육통과 신경통. 뒷목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를 가진 분들, 지금도 구부정한 자세로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바른 자세, 바른 스트레칭 방법, 바른 영양수섭지법에 대해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장애.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죠. 불면증. 그와 동반하여 이갈이나 수면무호흡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병원에 많이 내원하십니다. 수면제 없이 꿀잠 자는 방법, 이갈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두통. 두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긴장형 두통, 근육에서 기원한 두통, 편두통 등등. 각각의 두통에 대한 치료법과 보톡스 등을 이용한 치료,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이용한 치료 등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강내병. 입이 화끈거리며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 입이 바싹 마르는 구강건조증, 암모니아 향이 진동하는 구취증, 맛을 못 느끼는 미각 이상, 입이 어는 배체뜨병이나 무시무시한 구강암까지도 치아뿐만 아니라 입안의 여러 가지 증상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가장 잘 다루는 과가 구강내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 불안이나 강박, 우울이나 편집증, 대인기피증 등 이러한 정신장애는 만성 통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의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치료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고통, 행복 등에 대한 컨텐츠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구강내과가 안 다루는 분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치과 내에 통증의학, 정형외과, 재활의학, 정신건강의학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그럼 통증에 대한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랑 같이 고고싱 하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통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증에 대해 알아야 본인의 통증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두통에 시달리거나 등, 허리, 어깨, 뭉치고 아프신 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드라마 6화를 보시면 기자가 차유환 교수님께 통증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여기 교수님이 활짝 웃으며 대답할 준비를 하시네요. 교수님은 통증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데 신호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하나씩 망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위궤양이 있는 환자는 통증을 느껴 먹는 것을 조심하거나 의사를 찾아가 몸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통증의 신호가 없다면 이를 방치하게 되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는 등 궤양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오빠 나 오늘 좀 열이 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오고 간 적이 있었나요?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약봉지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는 경우도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픈 경우가 더 많겠지만 통증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걱정과 염려를 불러일으켜서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득입니다. 회사에서 과장님이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때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을 때 그 일을 그 사원에게 시킬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죠.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통증을 의학적 용어로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게인이 있는 사람은 통증이 있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관심받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죠. 그럼 생존의 의미에서 통증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증은 어쩌면 갈증이나 목마름 같은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시듯이 통증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나타나서 다리를 물어뜯었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면 멍하니 있다가 잡아먹히겠죠. 다리를 물어뜯긴 고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맞서 싸우던가 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증은 어쩌면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성통증입니다. 만성통증이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거되었는데도 그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전적으로 6개월 이상 된 통증을 만성통증이라고 말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회복기간이 지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통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니를 뽑았는데도 잇몸이 다 아물었는데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통증의 특징이 재밌는데요. 첫째로 구조가 멀쩡해서 의사로 하여금 진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호발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통증은 뭐다? 90%가 근골격계에서 호발한다. 네 번째로 만성통증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당뇨나 심장병, 암보다도 더 사회에 더 큰 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새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육을 풀어주는 휴대용 마사지기 같은 게 성행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통증의 특징입니다. 첫째로 불안, 걱정, 초조함과 같이 옵니다. 의학적으로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면서 불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통증 자체가 덜 느껴진다고 합니다. 둘째로 통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남들과는 공유될 수 없는 경험. 남들과 공유될 수 없기에 본인만이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진료를 받을 때도 정확한 통증의 위치와 강도, 양상을 표현해 주셔야 의사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요소, 얼마나 통증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포와 집중. 어렸을 때 다들 이런 경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친구랑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릎이 까졌다는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피나는 게 무서워서 더 아파오고, 다친 걸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드라마 애청자분들은 이 그림 잘 아시죠? 저는 볼 때마다 팔을 휘젓는 모습이 멋있어서 인상 깊어서 한번 여기에 옮겨봤습니다. 이 친구로 통증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증이 만약 초기에 이렇게 발병했을 때 초기에 잡는다면 통증은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발병되었는데 잡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통증은 중추신경계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초신경에 있는 통증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중추신경계에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를 치료하는 약이나 환자의 전신적 컨디션, 그리고 환자의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이 만성 통증이 나을까 말까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통증은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무조건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딱 3개만 기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통증은 첫째로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호이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몸이 이상 있는 부분을 잘 치료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통증은 심리적 요인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만성 통증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그 통증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통증은 오래될수록 좋을 게 없다. 만성 통증이 되기 전에 초기에 잡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심리 상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건강과 심리 등 다양한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